스튜어트의 8장의 곡선의 길이에 대해서 곡선의 길이 여기서 말하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는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근사하는 방법으로서 택하는 그런 테크닉이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정도니까 그래서 함수 fx가 미분 가능할 때 어떤 파트에서 아주 좁은 구간의 델타 xk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의 곡선의 길이 델타 sk에 대해서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sk의 형태를 보면 얘가 델타 xk에 대해서 얘는 델타 y의 k라고 보고 이 값은 f의 x의 k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f의 x의 k 이 사이의 값, 함수값의 차이 이것은 델타 sk 곡선의 길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함수 자체가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평균값 정리로 f'의 xk의 스타값 곱하기 델타 xk가 되겠죠. 그래서 곡선의 길이 델타 sk에 대해서 이만큼의 근사하는 길이 델타 lk로 근사할 수 있죠. 그래서 델타 sk의 값에 대해서 근사하기로 델타 lk로 근사하고 피타고라 정리로 이 값은 델타 xk의 제곱 더하기 f'xk의 스타 곱하기 델타 xk 이만큼의 전체의 제곱으로 근사를 해요. 그래서 이 값은 루트에 1 더하기 f'의 xk의 어떤 스타 값 전체의 제곱의 델타 xk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직선으로 근사를 하니까 직선으로 근사해서 얘들을 일일이 다 더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체의 곡선의 길이라고 하는 이 값은 a부터 b까지 적분값으로 루트 안에 1 더하기 f'x 전체 제곱의 dx가 돼요. 이것이 곡선의 길이에요. 물론 이제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식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y는 fx꼴로 주어진 경우가 있을 테고 요번에 이제 x가 x of t에 대한 매개 변수 함수 y도 마찬가지로 t에 대해서 매개 변수식으로 주어졌지만 이 둘 다 미분 가능한 경우를 얘기할게요. 매개 변수 곡선이니까 t 범위에 대해서 질소축 위로 움직이는 t 범위 델타 ti에 대해서 이 델타 ti에 대해서 곡선의 형태가 여기가 x의 t의 i 값이고 y의 ti 값이고 이러할 때 여기서 x가 t의 i 플러스 1 값이고 마이너스 x의 y의 t의 i 플러스 1 값일 때를 얘기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곡선의 길이를 어떻게 근사할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얘는 1번은 델타의 x의 ti 값이죠. 이 값은 t의 x의 t의 i 플러스 1 값과 i 플러스 1 값에서 ti 값을 뺀 값이고 얘는 함수 x가 t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여서 x'의 ti의 어떤 값 곱하기 델타 ti 값이죠. 이만큼 될 테고 그 다음에 2번 값으로 만든 얘도 마찬가지로 델타 y의 ti 값이고 이 값은 y의 t의 i 플러스 1값 마이너스 y의 ti 값으로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 y에 대해서 y 프라임의 앞에서 말한 ti 스타와는 좀 다른 값일 수 있는 그러한 ti 더블 스타의 델타 ti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곡선의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근사할 수 있으니까 델타 s의 i라고 하는 것을 델타 li로 근사해서 이 값은 루트 안에
1의 제곱과 2의 제곱을 하면 x 프라임의 ti의 스타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의 ti의 더블 스타의 전체의 제곱 곱하기 델타 ti의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매개변수 곡선에 대해서의 그 길이 값은 이것은 전체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t의 범위 알파와 베타까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이만큼의 제곱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전체의 제곱의 dt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함수가 미분 가능할 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튜어트의 8장의 곡선의 길이에 대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형태를 한번 보기로 할까요? 예를 들면 예제, 책에 있는 예제를 그대로 드리죠. 예제로 해서 예제 1번에서는 이제 y가 x의 2분의 3제곱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x의 범위가 1부터 4까지 x가 1부터 4까지 얘는 이제 x의 범위인데 x의 범위가 1부터 4까지고 이제 y의 범위는 얘는 이제 x 범위예요. x 범위. 그렇게 할 때 y의 범위는 1부터 얘는 8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됐어. 두 가지 다 이렇게 주는 이유는 이제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편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는 얘기니까. 그래서 함수의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러한 모양에서 1부터 여기서 2까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곡선의 길이를 x축으로 적분할 건지 y축으로 적분할 건지를 정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x축으로 한다면 1부터 4까지 루트 안에서 1 더하기 한 번 미분하고 곱한 거라서 얘는 4분의 9의 x가 돼요. 이러한 값이 되죠. 얘를 적분하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의 테크닉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이제 전체를 고민할 거 별로 없죠. 1 더하기 4분의 9의 x 값에 얘는 2분의 3제곱을 미분하면 3분의 2가 있으면 없을 테고 4분의 9가 미분해서 나올 거니까 얘는 9분의 4가 있으면 되죠. 여기서 이제 1부터 4까지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27분의 8 곱하기 여기는 10 루트 10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4분의 13인가요? 빼기 4분의 13 루트 4분의 13이 되겠죠. 이러한 모양이 되나? 예산이 맞는지 모르겠네. 대충 이런 형태가 돼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좀 복잡해서 다루기가 힘들다 그러면 방향을 좀 바꿀 수 있죠. 이 함수 형태를 x는 y의 3분의 2 제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면 y 범위 1부터 8까지에 대해서 루트 안에 1 더하기 x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 그것은 3분의 2 곱하기 y의 마이너스 3분의 1 값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9분의 4에 얘는 y의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요. 이러한 모양의 dy에 대한 적분이 되죠. 이러한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느 쪽이 좋은지는 이제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서 방향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보다는 이제 2번이 적분이시고 훨씬 더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쉬운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제. 이번에는 이제 y의 제곱은 x인 경우에 대해서 y의 제곱 x니까 얘는 포물선의 형태죠. 포물선 형태에서 얘가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얘는 이제 0부터 1까지 예를 들어서 0부터 1까지 이거니까 0부터 1까지라 할까요? 그래서 이 곡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니까 이만큼의 곡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한 얘기. 그래서 얘는 x로 하려면 0부터 1까지 루트 안에 1 더하기 y를 x에서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음함수 미분해서 구해야겠네. 이 y에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제 1이 되죠. 그래서 넘겨서 제곱하면 4y의 제곱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0부터 1까지 루트 안에 1 더하기 4x분의 1이 되죠. 이렇게 해서 x축으로 이렇게 적분하려니까 이제 불편한 거죠.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0부터 1까지 루트 안에 1 더하기 요번에는 이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건 했으니까 이 식을 다시 x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가 x를 y에 대해서 이제 2y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4y의 제곱에 dy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간단하지. 우리가 이제 삼각체화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적분을 마저 해보죠. 위의 경우보다는 얘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걸 알게 돼요. 물론 위의 경우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y의 값을 탄젠트의 세타라고 두면 세타의 범위를 제한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로 이렇게 제한을 하죠. 지금 양수일 테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값은 위에 있는 적분값은 y가 0면 0, y가 1이면 얘가 세타 값이 알파라 할게요. 그래서 루트 안에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시컨트의 제곱의 세타의 d 세타가 되고 탄젠트의 알파 값은 2가 되는 그런 값이에요. 이런 모양이 됐죠. 그래서 얘의 식을 정리하면 이 값은 0부터 알파까지 시컨트의 세제곱의 세타의 d 세타가 되고 이 값은 2분의 1이 됐어요. 시컨트의 세제곱에 대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컨트 적분값은 얼마였냐면 이 값은 로그의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 있었고 그 다음에 시컨트의 세제곱 세타는 이 값은 2분의 1의 시컨트 하나 곱하기 탄젠트 하나 더하기 2분의 1의 로그의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 더하기 이만큼 와서 C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고치면 전체는 4분의 1의 시컨트 세타 탄젠트 세타 더하기 4분의 1의 로그의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 세타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로와 알파를 대입하는 값이죠. 알파를 대입하는 값. 탄젠트 알파가 2니까 알파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얘가 알파면 얘가 1이고 2라서 얘가 루트 5예요. 그래서 전체를 대입하면 4분의 1 곱하기 시컨트 알파는 루트 5,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는 2가 되고 0 대입한 건 사라지고 더하기 4분의 1의 로그에 얘는 루트 5 더하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0 대입한 것은 로그의 1도에서 0되네요. 그죠? 그래서 전체 모양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형태가 2차 함수 정도, 포물선 정도의 그러한 곡선인데도 불구하고 곡선의 길이가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아주 중요하죠. 이것이 이제 매개 변수 곡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것이 이제 14장에 가서 벡터 함수, 13장에 가서 벡터 함수로 표현될 텐데 이것을 이제 곡선의 길이 함수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곡선의 길이 함수에 대해서 이제 함수를 한번 정리해 보죠. 0부터 a부터 어떤 x까지 a부터 x 사이에 혹은 a부터 0부터 x 사이에 이 사이에서의 곡선의 길이를 s of x라 하면 이 값은 0부터 x까지 루트 안에 1 더하기 f 프라임의 t 전체의 제곱에 dx, dt가 되겠죠?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의 길이 함수, 곡선의 길이 함수인데 이 값은 s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얘는 1 더하기 f 프라임의 x 전체의 제곱에 이만큼의 스퀘어 루트 값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방향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그 차이를 좀 이해하고 계셔야죠. 예를 들어서 호의 길이 함수를 구한다 하면 곡선의 길이 함수를 구한다 면 x제곱에 빼기 8분의 1 곱하기 로그 x에 대해서 이러한 모양에 대해서 곡선의 길이 함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죠. 얘는 이제 출발이 1부터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출발점이 P낫이 이제 1일 때 1이라고 해보면 1일 때부터 대입하니까 Y'은 얘는 2x-8x분의 1이라서 얘를 제곱해서 대입할 거니까 이 값은 Y'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이것은 2분의 1 남게 되네요. 그래서 2분의 1 남게 되고 더하기 64에 분의 x의 제곱 분의 1 되죠. 이것이 1한 모양이고 여기다가 1을 더하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한 모양이 됐어요. 그럼 전체 범위는 1부터 x까지 루트 안에 1 더하기 한 번 미분한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전체의 값은 이거의 값, 만큼의 값이죠. 얘가 들어가는데 얘가 누구냐면 이것은 2x 더하기 8x분의 1 전체의 제곱과 같네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s of x의 모양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되네요. 1 더하기 이거니까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래서 얘가 2x 더하기 8x 전체의 제곱이 됐네요. 그죠? 얘가 이런 모양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2t 더하기, 여기 다시 쓸게요. 안에 있는 모양을 다시 쓰면 이 값은 2t 더하기 8t분의 1 전체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은 벗기면 2t 더하기 8t분의 1의 dt 값이 되고 얘를 적분하면 이 값은 t의 제곱이 되고 빼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의 로그의 t가 됐어요. 그래서 1부터 x까지 이 값은 x제곱 더하기 8분의 1의 x 빼기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x를 대입하면 얼마부터 얼마까지 출발점 1에서부터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호의 길이에 관한 함수로 변하게 되죠. 호의 길이의 함수, 곡선의 길이에 대한 함수가 돼요. 얘가 8.1입니다. 8.2로 가서 회전회에서 생기는 입체의 건널비에 대해서 근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생긴 원뿔대에 대해서 근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R1 값이고 얘가 R2 모선의 길이를 L이라 할게요. 얘가 이렇게 되면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어떤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얘가 L이고 얘는 2파이의 R1이고 얘는 2파이의 R2 값이야. 밑면과 윗면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이 값을 L1이라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면적은 이만큼 값이에요. 회전에서 생기는 입체의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부채꼴에서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면적 S는 2분의 1 곱하기 2파이의 R2 곱하기 L 플러스 L1에서 빼기 2분의 1 곱하기 2파이의 R1 L1이 돼요. 이 값은 파이의 R2의 L에서 L 더하기 파이의 R2의 L1 마이너스의 파이의 R1의 L1이 돼요. 근데 파이의 값에 대해서 L1이라고 하는 값은 지금 우리가 만든 값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비례식을 만들어서 비례식으로 얘를 풀어보죠. 이때의 이 값이 L1이니까 R1 대 R2는 L1 대 L1 더하기 L이에요.
R2의 L1 마이너스 R1의 L1은 R1의 L이라서 이 값이 R1의 L 나오죠. 그러므로 파이에 R1 더하기 R2 곱하기 L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건널비를 구할 때 근사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원뿔대의 건널비, 옆면적 구하는 거죠. 원뿔대니까 윗면, 아랫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옆면의 면적만 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가 있어요. 그래서 y는 fx인데 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해요. differentiable function인데 얘가 a부터 b 사이에서 이렇게 미분 가능해요. 물론 이제 양쪽 끝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쪽 끝점에서는 그냥 뭐 연속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대학에서는 워낙 양쪽 끝점에서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얘를 x축 주위로 이렇게 회전했을 때 생기는 입체의 건널비 얘를 이 부분을 회전하면 생기는 입체의 건널비는 얘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형태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얘를 우리가 근사하기로 이 부분을 이렇게 곡선의 길이로 직선으로 이렇게 근사해서 이 부분이 회전돼서 생긴다 하면 얘를 근사하기로 이것은 원뿔대로 근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뿔대로 근사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곡선의 길이 파트니까 얘는 루트의 1 더하기 f 프라임의 x k 전체의 제곱의 델타 xk로 근사할 수 있는 값이었고 얘는 왼쪽 높이 f의 x의 k-1 얘는 f의 xk 이러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 반지름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의 건널비는 얘가 x의 k-1이고 얘가 x의 k라면 전체 건널비는 파이 곱하기 f의 x의 k-1 더하기 f의 x의 k 곱하기 루트의 1 더하기 f 프라임의 xk 전체의 제곱의 델타 x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을 다 더하고 극한을 보낸 것으로 정리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a부터 b까지 파이 곱하기 얘는 매우 근사해서 평균으로 가면 2배의 fx로 되고 이 값은 루트에 1 더하기 f 프라임 x 전체의 제곱에 dx로 근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정리가 돼서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건널비는 a부터 b까지 2파이의 fx 얘는 어떤 의미죠? 이렇게 된 것을 회전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높이가 회전되니까 2파이 fx 전체의 둘레죠? 2파이 fx 곱하기 1 더하기 f 프라임 xk x 전체의 제곱의 dx 그래서 얘가 곡선의 길이였으니까 곡선의 길이 회전되는 길이를 돌리는 것과 같아요. 이만큼의 길이가 있고 이 길이를 이렇게 돌린다 해서 얘가 바로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건널비예요. 건널비 공식.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원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주 예전에 수학 3 교과서나 지금 말하는 고급 수학 교과서에 실려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고급 수학 교과서에는 빠져 있죠. 그래서 AP 캘큘러스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배울 텐데 얘를 활용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의 건널비를 구해볼까요? 그래서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A라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반지름이 A인 9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반운을 회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회전에 생기는 입체의 부피니까 y는 루트에 a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회전해서 생긴 입체의 부피니까 입체의 건널비니까 얘는 곡면의 넓이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2파이 곱하기 fx 2파이 곱하기 fx 곱하기 루트 안에 1 더하기 f'x f'x는 y'은 2배 루트에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거 분의 마이너스 2x라서 얘를 제곱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여기가 x 제곱의 dx가 되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2파이 곱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곱해지면 a의 제곱만 딱 남죠. 그래서 얘가 a가 남아서 이 값은 2파이의 a 곱하기 2a가 되어서 이 값은 4파이의 a의 제곱이 돼요. 이렇게 이와 관련돼서 생기는 이제 문제 중에서 아주 재밌는 문제가 하나 있긴 해요. 연대 IT 전형 문제였는데 어떤 문제가 이렇게 구에 대해서 나왔어요. 구에 대해서 어떤 구가 있는데 얘는 반지름이 R인 구래요. 반지름이 얘를 뭐 그냥 D라 할까요? 그래서 얘를 반지름이 R이라 할게요. 이럴 때 이 반지름이 이렇게 R인 어떤 구에 대해서 얘를 간격이 D인 두 개의 칼날로 이렇게 잘라냈을 때 생기는 옆넓이 이렇게 만들면 칼날로 잘라냈더니 이렇게 해서 저 구가 어떻게 잘려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잘린 이 구의 옆넓이는 잘린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간격이 D인 평행한 칼날로 잘랐으니까 그 모양은 사실은 어떤 반원에서 얘가 어떤 A 기준으로 해서 A부터 A 더하기 D까지 어떤 범위로 이 범위에서 얘를 회전시켜서 만든 입체의 건널비와 같은 건데 그 값이 A의 값에 관계없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곡면의 건널비를 구해보죠. A부터 A 더하기 D까지 2파이 곱하기 루트에 얘의 반지름을 얘는 R이죠. 그래서 얘는 R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곱하기 루트에 1 더하기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분의 A가 X 제곱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2파이의 R 곱하기 얘가 이렇게 D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A의 위치, 자르는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그 값이 얘가 어디로 잘라도 이렇게 자르더라도 어떤 값을 자르더라도 간격이 일정하면 전체의 이렇게 칼날로 자른 그 입체의 건널비 위아래는 빼고요. 그래서 건널비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자르는 위치에 관계없이 이렇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리고 이제 또 이 경우에서 좀 대표적인 문제 중에서 하나가 이런 문제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가 있는데 이 구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지구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 R이라 할 때 어떤 상공을 날아가는 어떤 점피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보이는 지구의 표면적을 구해봐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를 표면적을 구하면 이렇게 해서 요 위에 요만큼의 형태로 요 부분만 이렇게 보이겠죠. 요 부분만. 그래서 요 부분만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해보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얘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텐데
편하게 뭐가 편한지는 사실 모르죠. 뭐 본인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구해 보시면 될 텐데 지금 반지름 여기가 R이죠. 그다음에 여기가 R 더 H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점의 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X좌표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접선이니까 이렇게 해서 직각이 되죠. 얘는 이렇게 직각이 되고 얘가 반지름이죠. 그러면 X좌표만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빗변대 X 할까요? X 빗변대 X는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 X좌표는 빗변 큰 삼각형 여기 큰 삼각형 보이죠? 이만큼 큰 삼각형에서의 R 플러스 H 대 그 다음에 이 값은 R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X의 값은 R 플러스 H분의 R의 제곱이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따지면 이 부분의 위의 부분의 면적은 이 부분을 회전한 것과 같은데 이거의 값은 여기서 요거의 길이는 R에서 R 더하기 H분의 R의 제곱을 뺀 거라서 이 값은 R 플러스 H분의 얘가 RH가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증명한 대로 하면 이 값은 2파이의 R 곱하기 간격 R 더하기 H분의 RH로 일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2파이 RD 위에 거를 참고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따로 적분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건널비에 대한 건데 지금 이 두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라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튜어트의 8장의 1절, 2절을 봤습니다.